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지난달 취임한 JDC 문대림 이사장을 모시고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 자유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JDC의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JDC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패널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서미다 김종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지난달 8달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습니다. JDC 새 신임 수장은 전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이었던 문대림 이사장이 주인공인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7일 JDC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밖에서 본 JDC와 실제 이제 이사장으로서 파악한 JDC 얼마나 다릅니까? 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실타래가 얽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지난 한 달 동안 업무 파악에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장마다의 현장 방문, 또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회, 그리고 국토부, 총리실, 그리고 청와대 등을 다니면서 유관기관 인사도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JDC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지역 도민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신데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담은 조직 개편과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참 일이 많은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 사실 JDC에 대해서 그동안 돈의 네. 평가가 그리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라는 그런 비판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론 도민들 이익보다는 도민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기관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도민들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JDC가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발과 관련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위 기관으로서의 역할, 이것도 하나의 미션이었거든요. 당시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외자 유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중앙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이제 기관, 공기업을 내세워서 처리한다라는, 그래서 그 일을 저희 JDC가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토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땅 장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 분양은 조성 원가 공급의 원칙입니다. 법상, 산업단지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든 그의 개발 지역이든 1차적으로는 토지 매입 비용, 그리고 부지 조성 비용, 관리 비용을 합쳐가지고 이제 토지를 공급하는 원칙을 가져왔었고요. 다만 이제 특정 부지의 상가와 주거 시설인 경우에 공개 입찰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포션 중에 그리 비중이 크진 않는데 지나치게 확대돼서 그것만 비춰져 가지고
JDC가 땅 장사를 했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정은 그랬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드립니다. 예. 강 대표님 뭐 여기에 대한 의견 있나요? 어쨌든 뭐 사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JDC의 물론 JDC 직원들의 책임은 아니죠. 그냥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예, 또 예. 마침 또 청와대에도 관련된 담당 비서관이시기 때문에 네, 네. 잘 협력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성공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토지 관련 사업들은 이제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네. 약간 변화의 조짐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네. JDC 면세점하고 JTO 면세점은 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JDC가 JTO 면세점과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이제 약간의 상생의 메시지이긴 한데 궁금한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답을 드리는데요.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취임 인사차 왔었던 것은 사실인데 공항 면세점에 관한 얘기 기억자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됐는지를 모르겠고 저희가 보기에 어쨌든 JTO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전혀 논의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언론 플레이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JDC가 어쨌든 개발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욕도 먹어왔고 사실 많은 공과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 비용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부 재원이 면세점 수익금이고 외부 재원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이제 저희들이 국제자유도 취지를 위해서 그 성과에 어떻든 한 6조 3,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JDC가 투자한 예산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JDC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단 한 10원도 이제 국토부나 중앙정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도에 투자되고 있죠. 다만 그 투자되는 과정 속에서 도민적 공감대, 그런 논의 구조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 주셨듯이 동떨어져 있는 기관, 도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좀 낙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요. 앞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손쉬운 수익 구조인 면세점 수익 그리고 외부의 대규모 개발을 유치하는 방식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익금들을 제주에 잘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가치에 맞춰서 쓰여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규모 개발 사업자들한테만 편익으로 제공되는 거 아닌가 우려들 때문에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제주적인 논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취임하시면서 그 이태리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메디치 가문 전략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제주의 가치와 특성에 기반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만들어 가보겠다. 환경과 자치, 아니면 동북아 환경 수도에 대한 고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역할 조정에 대한 이사장님의 좀 비전이라든가 전략 좀 궁금합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이 통상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과학과 예술에 과감하게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르네상스의 기반이 됐는데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제주도에서도. 그래서 제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 물론 동의구조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대 상징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거나 그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JDC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이나 센터의 시행계획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 이외에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고 제주의 가치를 담아내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연환경적 가치, 인문환경적 가치를
담아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이제 마무리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동안 JDC가 일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보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보다는 뭐 전문가 용역을 맡기거나 예, 예. 아니면 제주 밖에 있는 전문가들에 너무 의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네, 네. 그게 과연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이제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의사장님께서 아니면 주요 간부들이 직접 도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네, 그런 네. 구조를 만드는 데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JDC가 직원들부터 따지고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 면십으로 무장되지를 못했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 뭐 절차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으려는 실질적인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저희가 최근에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제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소통 담당관을 둘 생각이고요. 이번 이제 사실 동반성장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가치경영실을 두어가지고 가치경영실은 사실 도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회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최근에 JDC와 관련해서 보도가 됐던 용역에 대해서 네.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그 용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고 미래비전, 뉴미래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용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과학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반드시 지역 의견 수렴을 지금보다 서너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집어넣어서 소화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JDC 면세점은 매출액 6천억이고 단기 순이익 1년에 1,600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5천억으로 치고 어쨌든 1,500억 넘는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JDC가 지역사회 환원한 여러 장치 중에 제도화된 거는 딱 하나, 농어촌 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계산해 보면 대충 5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수익에 비해서 제도화된 지역 환원은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또 농어촌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충분하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듭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부 제주도를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것밖에 없었고 농어촌 기금밖에 없었고 그것도 사실 10억에서 50억으로 불어난 거거든요. 원래부터 불어난 것입니다. 매우 부족했죠. 그런 부분 좀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지 한 2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그 근거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난개발 때문에 일부 자성 속에 그 제주특별법 개정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개념 많이 바꾸거나 이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쨌든 도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건설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렇게 이제 법명을 바꾸는 분법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빠지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사실 특별함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법률로도 또 그리고 어떤 도시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고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저희도 역시 국제자유도시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그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국제도시 제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국제도시 제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온 게 아까 법명에서 나타나듯이 환경과 자치, 그리고 동북아 평화수도,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 그리고 인문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3차 종합개발계획이 2021년도에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가 이제 도지사께서 작성을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 부처와 협의도 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그 내용을 받아 안아서 센터 시행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 JEDC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뛰어넘는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대안에 대한 고민의 시작으로서 시작의 한 방편으로 용역을 준비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의 동의는 필요한데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법에 어쨌든 자유도시에 빼보자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JEDC 명칭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예를 들면 뭐 지속가능센터라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동의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이제 그 임직원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자유라는 의미를 빼고 좀 더 이제 도민 친화적이고 제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기관의 명칭부터 바꾼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울러서 여쭤보면 뭐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 사업 내용도 바뀔 수 있는데 또 다른 사회적 쟁점은 그러면 뭐 폐지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기관 구성을 국토부의 특수법인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문제도 사실 여러 쟁점이 있는 거고 어제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관의 문제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JEDC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부여한 특혜적인 기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특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역작용이 일어났고 그 역작용에 대한 비판을 지금 받고 있고 그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유일한 공기업이 JEDC고 지금까지 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과 과가 있는데 과에 대한 느낌들을 너무 이제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성의 역할과 그동안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이제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만은 문제들이 지금 매우 노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취임하셨고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조직 차원에서 이제 혁신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의지와 지난 시기에 대한 좀 반성이라고 하는 국민들도 가지고 가야 일단 도민들이 좀 공감대를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02년도 기관이 탄생할 시기에는 사실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외자유치 이런 것들이 국가적 미션이었습니다.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JEDC든 제가 의원으로 근무할 때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그렇게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자본으로 인한 개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투자유치에 얽매였던 게 얼마 전 과거입니다. 그 과거 속에서 JEDC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당시 시대 상황, 지금 변한 환경의 변화, 가치의 변화, 지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 안아 가지고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도민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JEDC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 JEDC 현안과 관련해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입니다. 얼마 전 주민과 토지주에게 사과를 직접 했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도민들의 많은 우려가 이 사업의 정상화가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사업으로의 정상화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고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JDC도 이 사업자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제주도와 토지주 그리고 투자자와 함께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반환 소송은 18건이고요. 합쳐서 전체 1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단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 형태가 각기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토지주분들이 요구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형태도 다양하고 권리관계도 다양합니다. 405명의 토지주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이의와 요구를 일단 저희들이 받아 안아야 되고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받아 안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상에 대한 내용 또 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실은 이번 조직 개편에 없던 처를 만들었습니다. 휴양단지 처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버자야 그룹에서 3,500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이후에 5조가 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변경에 관한 부분, 소송 대응에 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그리고 토지주와 분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하나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주도 숫자도 많고 제주에 없는 분들도 많고 수용 형태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도민들과 토지주들과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겠냐라는 고민들이 들거든요. 일단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재판 과정이 매우 오래 있었고 그동안 JDC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소통의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일단 그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토지주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버자야와의 관계의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풀려면 도랑 그다음에 토지주랑 버자야랑 그다음에 JDC가 한 사자협의체가 이제 구성돼야 될 것 같고 사업자와의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사와 그다음에 버자와는 어떻게 좀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자협의체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들,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조직이 휴양단지처를 제가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주분들하고 저희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는 사실 버자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많고 그럼 수용 재결 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3자 선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소송으로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합의로서 풀어내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오히려 그 협의체가 필요하고요. 근데 당장의 사자 협의체보다는 도와 JDC, 토지주 이렇게 해서 3자 먼저 시작을 하고 여기서 준비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제주도와 JDC가 협력을 해서 토지주분들한테 정확하게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지주분들이 수용, 불수용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관련해서 JDC가 그 합작 법인의 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좀 과거에 비하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아예 그 지분 자체를 사서 전체의 지분을 소유해서 공익형 방식으로 해서 토지주라든가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좀 문제를 푸는 건 또 방안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 지분을 JDC가 사서 지금 이제 어쨌든 80% 넘는 버자의 지분을 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 좀 예. 뭐 실무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 근데 문제를 풀려면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권 자체를 가져와서 예.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런 접근도 필요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버자야가 이제 응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어차피 버자야가 지금 짓다가 만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147동이고 공정률이 65%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여기에 땅도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지금 재판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제 수용 제길자가 있고 협의 매도자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4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당 부지 문제만이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부지라도 버자에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기왕 말씀드린 김에 당초 계획은 어쨌든 초고층 빌딩하고 카지노가 사실은 되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그 상품 계획 변경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초고층 빌딩, 쇼핑센터, 카지노, 컨벤션, 숙박시설 위주의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모아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건물들이 사실 조금 고급형입니다. 고급형이어서 좀 부담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이제 저 해당 부지만큼은 좀 정상화시켜야지 않는가라는. 그러면 이사장님 재임 시절에는 최소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카지노하고 초고층 빌딩 관련된 계획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못 박아도 되고요. 뭐 제가 이제 그 인허가권자는 아닙니다만은 못 박아도 되고 이제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만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예를 휴양형 주거단지를 어쨌거나 변경을 계획해서 어떤 사업을 만약에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과정까지의 가장 어려운 난관을 혹시 뭐로 보고 계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안는 사업 방식, 유원지 개발 방식이죠. 에 대해서 유원지 개발 방식이면서 이게 사실 우리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로 가되 수익성도 일정 정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만들고 토지주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가장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주분들이 어쨌든 그 상당수는 유원지로의 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뭐 일부는 이제 뭐 그 환지 방식, 현물 출자 방식, 아니면 원형으로 되돌려라는 주장 다양합니다만은 그 중에도 큰 흐름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좀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을 하고 일정 정도 수익 구조도 창출해내는 그러한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JDC도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그 도민적 지혜와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이슈가 바로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이 좌초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 서비스 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원래 계획된 사업이고요. 어쨌든 지원 기능 또는 이제 종합적 관리 기능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연수, 교육 기능 그리고 지역의 부족한 의료 사업을 의료 기능을 보충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문제가 안 풀렸는데 뭐 A가 안 풀렸는데 B를 시작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실은 지금 헬스케어 타운은 영리병원도 문제지만 전체 공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전체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데 이걸 빨리 공사를 재개시켜서 연착륙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예정된 사업을 하고 또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일 아침 새벽에 상해에 들어가서 녹지그룹 장홍량 회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병원은 병원 문제로 두고 이제 지금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중단되어 있는 공사를 좀 재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외환 반출 억제 정책이라든가 또 사드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 뭐 국내에서 PF를 일으킨다든가 해서 사업을 재개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헬스케어 타운 전체를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내일 가고 있고 저희가 의료센터의 건립 추진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JDC가 영리병원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모르시기 때는 이제 이사장 아니셨기 때문에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제 시민단체는 반대 측이었고 아쉽게도 JDC는 찬성 측의 대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론조사 결과 문제 있다 하지 말자 이런 게 큰 정기 사항이었는데 JDC는 결과적으로 그걸 수용하지 않고 나가는 건 저는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도지사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영리병원 안 하면 마치 큰일 것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기관 찬성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인정했나요? 어쨌든 헬스케어 타운의 전체 시행자 입장에서 네. 당시에 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가능한 시기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서 추진해왔던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JDC는 투자 유치를 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유치해온 기관의 입장에서 이제 찬성 측 대표에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의 일부였다라고 봅니다. 결과도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공론조사라는 건 조례에 따라서 한 건데 JDC 입장에서 찬반을 떠나서 결론이 나왔으면 그 승복해서 새로운 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또 다른 사단이 납니다. 그 후에 공론조사 이후에 저희가 도지사만 반성할 게 아니라 저는 JDC도 명확하게 네.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떡 돌릴 게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이게 그 문제가 발생하기 결론 나기 전까지는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전략들을 쓰시는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결론이 나면 그럼 어떻게 대응했다고 하는 플랜 B라든가 플랜 C들이 내부의 전략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영리병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인허가와 관련된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영리병원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 과연 JDC는 어떤 보관이 좀 있을까?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이런 궁금증이 하거든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공공 의료로 좀 전환하는 것들을 JDC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있을 텐데 혹시 이 문제가 더 이상 영리병원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JDC가 생각하는 좀 보관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부관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예민한 시기죠.
어쨌든 저희 JDC에서 A안, B안에 대한 생각, 플랜 B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의회에서 제기된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송 그리고 청문 절차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다시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소송 결과만 기다리다 보면 2년,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일단은 물론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소통의 과정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보관들이 그러니까 있느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실 투자자는 제주도와 JDC라는 기관을 믿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6년 동안 아무런 소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가는 것이고요. 가서 사실 영리병원 문제 소송 결과에 어떻게 나오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서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묶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대안들이 있겠지만 지금 1조 300억 예산 중에 한 7천억, 6천억, 900억 정도 예산이 이미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저기에는 녹지그룹과 제주도 JDC 그 지역 주민이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마냥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관이 있다는 겁니까? 보관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논의들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의원 고현수 의원님이 예. 주신 3+1입니다. 대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청문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올 시점, 보관 취소 소송이 1심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 근데 이게 약간의 임팩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기다려보자. 적당히 좀 몰아붙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이나 사회적인 요구는 그래도 소송으로 가면 장기전이 가고 이 문제는 또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회적 합의 모델을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초청 JDC 정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가능성 한번 전 아까 노력해봤는데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예래동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 5년 동안 방치한 부분, 그래서 일을 키웠던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던 상황도 있습니다. 이 공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또 재판 일정이라는 게 또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안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좀 이제 기십 그만 죽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JDC 대표적인 사업으로 신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화월드 하수 처리 문제로 연말까지 지금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계획 변경 과정에서 숙박 시설은 크게 늘어났는데 이 하수 처리 기준 이게 축소돼서 이런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원래 했는지. 저는 이제 개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업 변경은 원래 자주 있는 것이거든요. 자주 있는 것이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오수 정확히 원류 사건에 대해서는 도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본부와 저희 JDC가 각기 다르게 화수관 기술에 관한 이런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달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에 그 결과가 양 기관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변경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단지 내부의 화수관과와 외부의 화수관계를 연결하는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해서 다시 이제 그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처리 시설도 지금까지 한 1,550톤 정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추가 6,000톤을 추가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만반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 골마 터질 때 골마 터진 상황이라서 이제 압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만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사장님 취임에 이런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신화역사공원 문제는 저는 좀 이제 다른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수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제 폐기물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보도에 제가 의하면, 보기에는 산정 기준의 문제고요. 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조정은 5,650명 그게 이제 겨울 12월 30일자 기준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0.84kg은 6만 5천 명, 6만 4천 명이거든요. 네. 그 이제 지난번에 환경부 발표에서 제주도의 쓰레기 배출량이 서울의 3배 달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은 거주 인구만을 이제 상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은 관광객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빠져 있고 해서 그러니까 산정 인구를 어느 것을 대입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0.84kg으로 했는데 1.34 나왔기 때문에 특혜 아니냐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거는 산정 기준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이제 그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해라. 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규정이 없지만 네. 계획서에 제출할 당시보다 진행하다 보면 그 양들을 좀 줄여가는 과정들을 JDC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를 환경과 자치 뭐 이러한 개념들을 나아가면서 JDC가 무언가를 개발할 때 그 추진하는 중간의 역할에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환경적 가치들을 보지 않고 이게 너무 사업자 원단위 계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니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만 그 화수관로 연결이 원류할 수밖에 없도록 그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고 도의원님들이 지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도민적 공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JDC도 조치를 취하는 잘못이 있다면 조치 취하죠.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JDC가 사실 도민적 비판이 없었던 게 제목상으로는 첨단 과기단지하고 신화역사공원입니다. 첨단 과기단지는 그래도 뭐 김종인 대표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음 등이 오긴 했고 신화역사공원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도민 입장에서는 여기는 신화도 없고 역사도 없다. 상당히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어서 저희가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JDC 측에 도민들이 깎아준 세금의 합이 750억이 넘습니다. 국세 지방세 합치면 그에 반해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람정 트랙부터 모든 것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작동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울러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람정의 지배구조가 좀 바뀌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최초에는 람정의 대표자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서 사업 계획을 해줬는데 지금은 화장 변경이 좀 바뀌면서 좀 사업 모델에 대한 좀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바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화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신화역사공원이 신화가 없다. 제주도가 신화의 땅인데 신들이 땅인데 이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2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의 신화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사업계획을 완료했고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1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주의 신화를 제주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이제 도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제주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관의 자문과 검증까지도 걸쳐가면서 정말 차근차근 자의 눈금을 재듯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깎아준 세금 700억이 넘습니다. 네.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고용관계가 있었고 네. 남정트랙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네, 하나이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소유권의 변동 공개가 생긴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은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실은 없고요. 예. 없고 8인위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이게 신화월드가 2단계 공사가 마무리돼서 대규모 리조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도가 관광지로서 기왕이 시작한 것이고 완결 구조를 갖고 운영됐으면 하고요. 거기에 낙수 효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CEO의 뭐 구속됐다가 풀려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매각설, 지배구조 변동설이 쭉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인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킨다. 그런 이제 의지가 매우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들이 이렇게 관련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 혹시 지배구조의 변동과 함께 성장이 멈춰버리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투자자, 마을 주민, JDC 3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DC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고 지방선거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그리고 변수가 많은데요. 공직선거 불출마는 오늘 현재의 입장이신 건지 JDC 이사장 임기가 종료 후에도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신지요. 가능한 범위 내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JDC 이사장이 취임하고 도청에 인사를 갔는데 묻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떨어져 봤고요. 떨어져 봤고 이게 공익근무라는 것이 좀 꼭 선출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차기 총선은 건 택도 없는 것이죠. 택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도 그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희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 상태에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고요. 그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또 다른 형태로 공익근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시기가 바뀌어서 네.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국민이 원하고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선거를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너무 많은 이제 신세도 졌었고 이제 충분히 이제 또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선출직이 아니어도 너무나 값진 일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JDC가 지금까지 탄생 이래 도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다가서겠습니다. 제주를 제주스럽게, 제주답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를 잇는 가교 역할, 그래서 제주도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을 적극 발굴해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문대림 이사장님 그리고 두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